한 기자님, 점심 먹고 약 챙겨 먹었어요? 또 깜빡했다. 요새 기억력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저도 밥 먹고 약 먹는 걸 맨날 까먹어가지고 이거 앱 다운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한번 써보실래요? 무슨 앱인데요? 이게 단골 약국 앱인데 내가 약 먹을 시간도 알림 서비스로 알려주고 복약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앱이에요. 오, 되게 신기한 앱이네요. 온라인 약국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약간 온라인 약국 같은 느낌이 있는데 요새 굉장히 관련 서비스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약국과 소비자의 거리를 좁힐 수 있고 1세대로 개발된 내 손 안의 약국이 있죠. 그럼 DRX 솔루션 박정관 대표님 모시고 디지털 약국의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뭐 4차 산업혁명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면서 세계의 트렌드나 이런 걸 보고 결국은 이 디지털에 의해서 약국들이 어떻게 변할까 여기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2017년도 DRX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요즘은 여기에 이제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승 교수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생각, 우리가 이미지네이션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마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표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표준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권력이 이동됐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3차 산업까지는 공급자들의 권력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량 생산해서 방송 같은 데 마케팅하고 광고하고 홍보하면은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시대인데 이 권력이 소비자에게 넘어가면은 이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표준이 바뀌는 거지 절대 공급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안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고객 선택을 아마 디지털 플랫폼 회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겁니다. 이제 네이버든 뭐 우리나라 카카오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비한 사실은 약사님들이 준비들을 하고 사실은 앞으로 미래에 해야 되는데 참 그런 것들이 가장 사실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들입니다. 근데 일단 어쨌든 약국과 소비자가 접점이 있어야지만 그런 것들도 가능한 거잖아요. 일단 얼굴을 대면을 하든지 뭐 어쨌든 내가 이 약국의 단골 고객이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출발하신 게 DRX 솔루션 내 손 안의 약국이었던 거 아닌가요, 대표님? 사실은 그 참 계기가 뭐 정확하게 오셨는데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 없어질 AI와 미래의 4차 산업혁명에 없어질 직업군에 항상 약사가 2위, 3위로 있었습니다. 거기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5년 전부터 완전히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IBM의 사실 이제 왓슨 같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IBM 왓슨이 2000년도, 2008년도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잘 아실 겁니다. 비노드 코슬라, 선 마이크로 시스템 이 창업자인 비노드 코슬라가 그때 2012년도에 신문에 대대히 나가 미국에 완전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뭐냐고 그때 Technology will replace 80% of doctors in future. 미래의 80% 의사가 기술로 대체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미국에서. 그렇게인데 실제 지금 그 10년이 지난 상황을 잘 한번 보십시오. 왓슨이 지금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죠? 그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사실은. 지금 길병원에 우리나라에 뭐 왜 지방병원하고 몇 개가 돌아야 있는데 길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왓슨하고 의료진하고 그리고 환자하고 환자 보호자가 이렇게 앉아서 왓슨이 이 환자에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내면은 이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퍼센트하고 분석해 냅니다. 그러면은 실제 의료진들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하고 같이 이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재정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신은 이러한 치료가 가장 적합할 것다라고 결정을 해줍니다. 사실은 이와 같이 인간이 하는 일과 기계가 하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계가 잘하는 일도 뭐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지금 뭐 수리 계산하고 대용량 분석하고 예?
단순 반복적이고 이런 것들은 기계가 훨씬 잘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잘하는 건 뭐죠? 우리가 감성이라고 그러죠. 소통하고 공감해주고 애매모호한 내용들이 판단을 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아마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약사들이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만이 생존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DR 솔루션을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가장 쓰시는 약사님들은 어떤 평가들을 좀 하고 계세요? 기본적인 원칙 세 가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제일 첫 번째 디지털을 통해서 약사들의 역할을 어떻든 확대를 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약사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만들어주자. 약국하고 고객하고 이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디지털로 통해서 이 일이 복잡하고 더 많으면 절대 안 되니 이러한 일들을 어떻든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이 세 원칙이 사실은 DRX 솔루션을 만들고 지금까지 플랫폼을 만들고 했던 원칙입니다. 사실 원칙이고 앞으로 이러한 환자에 관련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각종 데이터가 모이면은 이 빅데이터가 굉장히 큰 가치를 발휘할 거다. 그러면 약사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 커질 수 있는 빅데이터를 키워서 가치를 키워서 그러한 그 가치를 나누어 가지면 된다. 제 욕심은 정말 좀 잘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약사님들한테 이러한 디지털 고객, 옛날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랑방, 참 진짜 좀 더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최소한 고객의 건강, 1차적인 건강 컨설턴트로서 약사가 선택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로 이러한 기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 사실은. 지금 몇 개 약국이나 그러면 좀 참여하고 지금은 이제 계세요? 우리 회원약국 일부만 테스트 버전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내용은 6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을 생각하고 있고요. 완전 오픈은 7월 1일 날,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밴드나 이런 것까지 기쳐서 나온 건 7월 1일 날 완전 전면 오픈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계속 테스트 버전을 지금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소비자들은 빨리 적응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다른 비대면 앱들도 많고 시스템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응력이 빠를 것 같은데 약국이 어떻게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그게 제일 숙제인 것 그게 같아요. 제일 숙제.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의 다니고 약사 설득하고 있는데 아무리 설득을 한다 한들 그래서 사실은 다재약물이고 CF 약국이고 방문양료를 잡았던 이유가 이거는 수가가 어떻든 시범상에 수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이걸 하면은 돈이 나오니까 약사들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서도 적응하시고 적응을 하지 않을까 해서 젊은 약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익숙해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도 많이 보이실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의 지금 흐름 트렌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다른 분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약사 선배로서 하는 얘기니까 내 외부에서 뭐 사기업이 이렇게 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좀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지만 누구보다 또 정확하게 그리고 좀 나이가 있는 선배 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켜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정부가 지켜줄 거야 약사회가 지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젊은 약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후배 약사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사실은 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죠. 시대도 이렇게 바뀌어서 디지털화 가는데 나는 그냥 오프라인을 계속 유지할 거야.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퇴보하거나 없어질 수뿐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살아남는 것은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은 DRX 솔루션은 이제 뭐 위드팜이라든지 그런 체인 약국에 가입 안 돼 있어도 어느 약국들이든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100%다 무료로. 원하시면 다 100% 무료로 만들어 드립니다.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오픈을 해서 공개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올해 한 연말까지 어떤 목표치 같은 것들을 짜고 계실 것 같아요. 목표 1000개입니다. 1000곳.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청구 대표 플랫폼은 우리 저 PID 3000이 내지만은
고객하고 이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약사님들이 최소한 한 50% 이상만 사용을 한다면은 이거는 아마 어떠한 디지털 플랫폼 회사가 디지털 약국에 진출하더라도 약사들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고 저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소비자들도 나 지금 어디가 아픈데 이 약 먹고 있는데 이거 먹어도 돼? 라고 얘기를 할 곳이 없어서 그렇지. 맞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면 소비자들도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는 충분히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도 각종 포털 사이트를 보면은 그런 문의나 그런 수요, 질문들 어디다 풀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죠. 네이버에 지식인에 물어보는데 그게 상당히 뭐 엉터리를 하면 좀 해가지만은 포괄적인 내용들이나 세부적인 내가 필요한 내용의 답변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사실은 그걸 약사들이 해주지 않은 겁니다, 사실. 맞아요. 제 생각에. 이거를.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진짜 내 건강 관련된 의약품에 관련된 정보들을 약사들이 실제 답변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객들한테 신뢰를 받고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 이 취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7월 달에 또 뵙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